이번 사연은 시아버지가 준 며느리 10계명이 적힌 종이를 찢어발긴 다음 시아버지 술잔에 넣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달 된 새댁이에요. 한참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겨도 모자랄 판에 시아버지 때문에 머리가 아팠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 끊고 지내요. 집안일이라 어디에 말할 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서 제 얘기를 한번 풀어놓으려고요. 저희는 제 명의로 된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대출 끼고 전세 얻은 집이고요. 자취할 때 쓰던 물건 중 괜찮은 것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물 예단 이런 거 없이 결혼하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안 하기는 좀 그렇다고 결혼 전날에 이바지 음식 100만 원어치 주문해서 시댁에 보냈고 시어머니가 잘 받았다고 하시면서 50만 원 돌려주셨네요. 새 식구 맞이하는데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목걸이라도 맞추라고 100만 원 주셨고요. 제가 결혼한 시기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식은 어찌어찌 했지만 신혼여행을 따로 가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혼한다고 휴가 쓰기가 좀 애매하기도 해서 주말에 결혼하고 정상 출근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결혼 휴가 냈고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가까워요. 친정은 차로 1시간 거리고요. 결혼하면 시댁에 가는 일이 많아질 거라 결혼한 날 오후에 친정에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이제 너는 우리 집 사람이니 친정에 갈 때도 내 허락을 맡으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결혼한 날이라 정신도 없고 피곤해서 뭐라고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U자핀 빼고 머리 감느라 30분 걸렸고 제가 쓰던 방에서 잠시 등 붙이고 누워 있는데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 뭐 하고 있냐? 언제 올 거냐? 궁금하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야 할 거 아니냐? 출발은 한 거냐? 등등 3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시댁에 갔어요. 가보니 시외가 어르신들이 와 계셨고 인사드리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댁에 가신다고 했고 남편 친구들이 같이 술 마시자고 해서 그 자리에 같이 가본다고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렸더니 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시며 너는 시댁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신랑 따라서 나갈 생각을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는 이미 만취 상태였답니다.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노려보는 모습에 너무 놀래서 눈 피하고 신랑 쫓아서 나왔어요. 남편 결혼 휴가 동안 저는 회사에 출근했고 남편은 신우도 만나고 본가에 가서 밥도 먹고 오고 하면서 쉬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식 한 지 4일이 지나고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는데 너희들은 어찌 된 애들이냐? 신혼여행도 안 갔으면서 왜 연락도 안 하냐? 이러시더군요. 시아버지는 365일 술을 물처럼 드시는 분이세요. 주량도 약해서 조금만 마셔도 취하는데 매일 같은 레파토리 꺼내서 반복하시는 분이란 걸 결혼 후에 알게 되었죠. 게다가 늘 기분 나쁜 말투로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안부전화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셨나 봅니다.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일하신다고 바빴고 근처에 계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결혼식 날 혼주석에 엄마 자리에 저희 친고모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4일째 되던 날 시아버지는 저희 고모한테 밤 9시가 다 돼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애들이 신혼여행도 안 가는데 시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네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과는 앞으로 얼굴 볼 생각 없으니 앞으로 시댁에 보내지 마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화 안 한다고 저희한테 전화해서 화내신 것도 모자라 왜 죄 없는 저희 고모한테까지 문자를 보냈을까요? 사돈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게 엄청난 신뢰라는 걸 설마 몰라서 그런 걸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곧장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왔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고모께 사과 전화했고 고모도 이번 일은 넘어가자고 해서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2시간 거리에 있는 친구네 놀러 갔어요. 신혼여행 대신 드라이브 할 겸 여행 겸 마음 편하게 다녀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시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운전 중이라 남편이 전화를 걸었는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전화 안 하고 남편 시켜서 전화한다고 도대체 나는 언제 며느리랑 살갑게 전화 통화할 수 있냐고 버럭 화내시면서 앞으로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도 말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시부모님께 전화드렸더니
마침 시고모님이 와 계신다고 해서 온 가족 10명이 모여서 대게집에 갔어요. 75만 원이 나오더군요. 남편이 기분 좋게 계산했습니다. 아직 돈 관리는 각자 하고 있고 친척 어른들 신우도 있으니 남편이 계산한 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대게를 드시던 날 아버님이 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전화하는 것이 불편하면 이제 어머니한테 조석으로 전화해라. 자주 와서 밥 먹고 가고 제사 김장 때 일찍 와서 어머니 많이 도와라. 이러시더라고요. 완전 열받는 게 상견례 때 분명히 제사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대에서 끝낼 거고 며느리 손 빌려서 제사 지낼 생각 없다고 쿨한 척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말장난이었나 봐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정년퇴직하시면 수입이 줄어들 테니 너희가 제사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고집 세고 술 취한 시아버지와는 말이 통하지 않아 집에 와서 신랑에게 아버님 왜 그러시냐, 분명히 제사 없다고 알아서 지낸다고 하셨는데 지금 며느리 기잡으려고 하시는 게 다 보인다. 난 절대로 제사 안 지낼 거다고 했더니 남편이 나도 제사 싫어. 걱정 마. 아빠 말은 그냥 흘려들어도 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후 주 1회 안부 전화 드렸고 2주간은 주말에 회사 일 때문에 잠시 출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댁에 못 간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고모가 김장한다고 오라고 해서 가서 돕고 김치 받아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또 술 취해서 전화를 하시더군요. 나는 너희들 얼굴 보는 낙으로 살고 싶은데 왜 안 오냐? 너희가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안 올 궁리만 하고 있냐? 이러시면서 소리소리 지르시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어머님이 곧바로 저에게 전화하셔서 아버님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데다가 술까지 많이 마셔서 더 상태가 안 좋다, 미안하다 이렇게 대신 사과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남편 자기 물건 가지고 올 거라고 하면서 시댁에 갈 거라고 미리 연락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장어 사올 거지? 나 장어 많이 먹고 싶어. 2kg 사와. 알겠지? 하면서 앞으로 우리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일 없도록 하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아버님이 이런 스타일인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말 걸 그랬다고 아버님 대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거북하다고 했어요. 매일 술에 취해서 화내고 삐지고 오지 말라고 했다가 전화 안 한다고 화내고 또 오라고 전화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남편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가자고 했고 대신 나를 자극할 경우 할 말 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남편과 수산시장에 가서 장어를 사서 시댁에 갔습니다. 상을 차려서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젊은 며느리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자작해야겠냐? 빨리 술 따라!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술 따르는 사람인가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아버지, 제가 따라드릴게요 하고 남편에게 술 따라드렸어요. 아버님은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너는 나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 내가 장어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사오냐? 며느리가 됐으면 먼저 시아버지 취향을 파악하는 게 도리다. 내가 좋아하는 술, 음식, 과일, 좋아하는 색깔, 옷 사이즈, 신발 사이즈 물어보고 우리 집 올 때마다 내 선물을 사오는 게 현명한 며느리야. 왜 나한테 관심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다 적어놨어. 이거 참고해서 계절에 맞는 옷, 신발, 음식 네가 센스 있게 준비해와. 하면서 종이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라고 하길래 일부러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발 사이즈 270에 발볼은 두껍고 초록색, 붉은색 계통의 티셔츠 선호. 허리 둘레는 36인치. 바지 길이는 39인치. 휴대폰은 삼성 노트를 쓰고 있는데 현재 3년째 쓰고 있어서 조만간 바꿀 예정인데 아들이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좋아하는 음식은 장어구이, 추어탕, 망고, 골드키위, 한우 살치살이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얼굴 빤히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죠? 저는 아버님 취향에 대해 전혀 관심 없어요. 아버님 물건은 아버님이 직접 사세요. 저는 남편과 전세 대출이자 갚기에도 힘들어요. 아버님이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다면 기분 좋게 선물해 드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버님은 제가 엄마 없다고 무시하셨어요. 저희 아빠와 할머니가 엄마 없는 티 나지 않도록 잘 키워주셨고 사회생활도 잘 하며 남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이 저희 고모에게 며느리가 시댁에 전화 안 한다고 문자 보내신 게 얼마나 막장짓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은 기본 예의도 모르는 분입니다. 저희 아빠는 성질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줄 아세요? 아빠가 내 귀한 외동딸 무시한다고 화나서 시댁에 당장 찾아가겠다고 하는 거 제가 겨우 말렸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선물 사다 주고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가다가도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어요. 아버님이 계속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시면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줄 아시나 봐요. 남편도 아버님이 평생 술 취해서 막말하는 것 보고 자라서 이가 갈리는데 저에게 함부로 하시니 이참에 아버님과 인연을 끊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남편 달랬어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종이는 필요 없으니 아버님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따다다 하고 아버님이 주신 종이 박박 찢어버린 다음 아버님 술잔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버님은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나는 지금 아버님과 연을 끊을 생각이고 이게 하나의 절차라고 말했죠. 남편도 아빠 이제 창피한 모습 그만 보여주세요. 우리 참을 만큼 참았고 아빠 비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우리 이제 가볼게요. 잘 하려고 하는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는 아빠 저도 이제 안 볼래요. 하고 간단히 인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게시판 보면 10년을 참고 터뜨렸다. 그렇지만 애초에 할 말 다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한다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인생 선배님들의 말씀 새겨 듣고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왔더니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아버지 성격 파악 다 됐고 제멋대로인 시아버지한테 끌려다니며 정신병 걸리는 것보다는 못된 며느리 소리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 잘못한 거 아니겠죠? 예, 당연하죠. 잘하셨습니다. 맨정신에는 파리 한 마리 못 잡는 것들이 술 먹으면 아주 슈퍼맨이 되죠. 엉터리 슈퍼맨이면서 말이에요. 비난받으면 술 핑계 대려는 짓거리입니다. 남편도 쓰니님 편인데 바른 말 못할 거 없죠. 말씀 참 조리 있게 잘하셨네요. 저는 쓰니님 응원합니다.